야담 능소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조선 중기 어느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헌데 그 마을 여인들은 쉬쉬하면서 수군거리곤 하였지요. 아, 저기 외딴 집에 사는 순돌이 말이야. 아, 글쎄 그게 보통이 아니라는 것이야? 아니, 안성댁도 해봤어? 아니, 하긴 뭐려. 나도 소문 듣고 알았지. 그런데 그렇게 큰 것 때문에 사람 목숨을 살렸다지 아마. 그리고 그 이순돌은 양반 출신이라더구만. 아, 그래? 그런데 양반 출신이 어쩌다 말단 들꾼으로 살고 있대? 그거야 아무도 모르지. 그런데 듣기론 그 물건이 어찌나 큰지 하늘이 내린 기이한 물건이라고들 하더구만. 온매 말만 들어도 내 아랫도리가 벌써부터 축축해지는구만. 마을 여인들은 만났다 하면 이순돌 이야기를 빼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묵직하고 과묵해 말수가 적었는데 마을 아낙네들의 수군거림은 끊이질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사또 부인 정씨가 우연히 빨래터를 지나다 마을 아낙네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순돌 그자의 것이 그리 크단 말이야? 마을에서 제일 큰 집에 사는 정씨는 젊은 시절 명문가 교수로 이름을 날렸었습니다. 헌데 어찌어찌 하다가 늙고 병약한 사또와 정약혼을 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병약한 사또는 정씨를 부인으로 들여놓고 사내구실 한번 제대로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 바람에 정씨는 독수공방하며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었지요. 그자의 것이 크면 얼마나 크다고 저리들 호들갑을 떤단 말이야. 정씨는 그리 말했지만 속으론 이순돌에 대한 관심이 커져만 갔지요. 그녀는 밤에 자려고 잠자리에 누워도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낮에 들은 안악들의 이야기가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지요. 그자가 도대체 뭐시길래 내가 이리 잠도 못 잔단 말이냐. 내 그자의 면상만이라도 한번 봐야 잠이 오려나? 정씨는 다음날 날이 밝자 여종 계월을 불렀습니다. 찾으셨습니까요, 마님? 그래, 너는 오전중으로 가서 이순돌이라는 자를 데려오거라. 아니, 마님, 갑자기 그자는 왜 찾으시는지요? 요새 상구아범이 빌빌대니 쓸만한 머슴 하나 골라봐야겠다. 아, 그렇습니까요? 그럼 지가 가서 이순돌에게 마님의 뜻을 전하겠습니다요. 그날 오후 계월이 달려가 이순돌을 데려왔습니다. 마님, 이순돌을 대령했습니다요. 계월의 말에 안방문이 열리고 정씨 부인이 밖으로 나왔지요. 안녕하세요, 마님. 정씨는 찬찬히 이순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제일 먼저 이순돌의 배꼽 아래 바지를 훑어보았지요. 내가 일을 잘한다 들었다. 오늘부터 내 집에서 일해보거라. 삭슨 넉넉히 줄 것이다. 아이고, 마님,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이놈 열심히 하겠습니다요. 그날부로 이순돌은 정씨 부인의 집에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마당을 쓸고 뒷간을 퍼내고 무거운 짐을 옮겼지요. 그리고 그는 가끔 정씨 부인의 심부름을 하였습니다. 예, 순돌아, 오늘은 장에 갈 것이니 채비를 갖추거라. 네, 알겠습니다요, 마님. 정씨 부인은 아침부터 순돌을 데리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사서 고갯길을 넘어오고 있었지요. 아이고, 힘들다. 저곳에서 잠시만 쉬고 가자꾸나. 예, 마님. 정씨 부인은 산 아래 물이 흐르는 계곡으로 이순돌을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사람들 왕래가 없는 한적한 곳이었지요. 때는 여름이라 한창 더울 때였습니다. 순돌아, 내 등이 땀에 젖어 끈적거리지 않느냐. 옷 벗고 들어가 씻고 나오거라. 하지만 마님, 지가 어찌 마님 앞에서 옷을 벗는단 말이요. 왜 부끄럽느냐? 그럼 나도 같이 벗어주랴? 아닙니다요, 마님. 지가 벗고 들어가겠습니다요. 이순돌은 정씨에게 등을 돌리고 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물속으로 첨벙 뛰어들었지요. 이순돌은 물속에 몸을 담그고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한여름에도 물속은 무척 차가웠지요. 아니, 그런데 어느새 정씨 부인이 옷 벗고 들어와 순돌에게 말했습니다. 예, 순돌아, 내 등 좀 밀어보거라. 순돌은 깜짝 놀라 정씨를 바라보았지요. 그녀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순돌 옆에 바짝 다가와 있었습니다. 아니, 마님. 왜 그리 놀라느냐? 여인의 알몸을 처음 보는 것이냐? 그런 게 아니오라, 마님께서. 여러 소리 말고 어서 내 등 좀 밀거라.
순돌은 어쩔 수 없이 마님의 등을 밀었습니다. 그녀의 살결은 무척 키고 고왔지요. 아니 그런데 잠시 후 마님이 갑자기 순돌의 손을 잡아 끌고 나무 그늘 아래 풀밭으로 데려갔습니다. 예, 순돌아. 오늘 내가 할 일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 어서 시작해보거라. 그 말에 순돌은 당혹스런 눈빛으로 마님을 보았습니다. 나도 내 것을 경험 좀 한번 해보자꾸나. 소문에 내 것은 하늘이 내렸다고 하더구나. 아이고 마님, 그런 생각이랑 마셔요. 반드시 후회하실 것이구만요. 후회해도 상관없다. 어서 시작해보거라. 정씨 부인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순돌이 말려봤지만 소용이 없었지요. 그럼 나중에 후회나 하지 마십시오. 순돌은 조심스럽게 아주 천천히 마님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지요. 아니 마님 정신 좀 차려보셔요. 마님은 의식이 없었습니다. 아이고 내일에서 안 하려고 했더니만 결국 또 일이 되고 말았네 쯧쯧. 순돌은 옷을 가져와 마님에게 입히고 그녀를 등에 업었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집으로 향했지요.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야? 어째 마님을 업고 오느냐고. 아 마님이 고갯길을 넘어오다가 더위를 먹으셨구먼. 아니, 그런데 마님의 머리와 등짝에 붙어있는 풀은 뭐야? 마님 등의 풀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순돌은 무척 당혹스러웠습니다. 아 그것은 말이야. 마님을 업고 오다가 고갯길에서 한 번 떨어뜨렸구만. 그 바람에 마님이 풀밭에서 몇 바퀴 구르셨지. 아니, 어쩌다 마님을 풀밭에 굴린 것이야. 어서 이리와 안방에 눕혀드려. 개월은 마님을 안방에 눕히고 그녀의 이마에 물수건을 올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옷을 갈아입히려는데 그녀의 몸에도 풀이 붙어 있었지요. 아니, 마님은 옷 입고 풀밭에 굴렀는데 어찌 속살까지 풀이 붙어있는 것이야? 개월은 마님의 알몸을 깨끗한 물수건으로 구석구석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혔지요. 그리고 밤이 되니 마님이 눈을 떴습니다. 정신이 좀 드셔요, 마님. 아니, 내가 어떻게 집에 왔느냐? 순돌이가 마님을 업고 들어왔구먼요. 아니, 그런데 마님께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어쩌다 더위 먹고 쓰러지셨대요? 개월의 말에 정씨 부인은 순돌이 잘도 둘러댔다고 생각했습니다. 날도 더운데 내가 고갯길에서 무리를 했나 보다. 그런데 순돌이는 어디에 있느냐? 순돌이는 지금 창고에서 새끼를 꺼고 있구먼요. 그래, 알았다. 나 혼자 있고 싶으니 나가 있거라. 개월이 나가자 정씨 부인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며칠 동안 끙끙 앓았습니다. 아무도 들이지 않은 채 입을 틀어막고 속으로 끙끙거렸지요. 소문만 듣고 순돌에게 덤볐다가 대참사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후회가 막심했지요. 그리고 자칫 잘못하여 소문이라도 나면 양반과 체면은커녕 사또까지 파직될 판이었습니다. 아니, 분명 내가 기대했던 것은 이게 아니었는데. 그렇게 한 달이 지나니 마님은 또 서서히 순돌이 생각났지요. 그래, 처음이라 그랬을 것이야. 시간이 지나면 나도 괜찮을 것이야. 마님은 이제 대범하게도 낮 시간에 집안에 사람이 없으면 순돌을 안방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여종 개월은 마님의 행동이 수상하다고 생각했지요. 특정한 날 낮 시간에 다른 하인들에게 심부름을 시켜 집에 없게 하고 순돌이만 남게 하였습니다. 이를 이상히 여긴 개월이 어느 날 심부름을 가는 척하고 다시 돌아와 숨어서 이를 지켜보았지요. 그러자 잠시 후 마님이 순돌이를 불러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방 안에서는 마님의 묘한 음색의 비명이 담장 너머까지 흘러나왔지요. 그 소리가 어찌나 큰지 동구 밖에서도 들릴 지경이었습니다. 개월은 그 소리를 듣고 마님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고 순돌의 것이 보통이 아님을 확신했지요. 어머머, 마님이 그 커다란 것을 어찌 감당하시고, 아이고, 우리 마님이 다 죽어가네 흥흥. 개월은 곧바로 달려가 같은 여종 부엌대기들과 기방 여종들에게 이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조선의 입은 귀보다 빠르다 했던가요? 발없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며칠도 안 되어 순돌은 단박에 복덩이 순돌이라는 별명이 붙었지요. 병약해 사내 구실 못하는 사또의 부인에게 천국의 맛을 보게 해주었으니 순돌이는 복덩이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순돌이는 순식간에 부잣집 교수와 과부 그리고 기생들 사이에서 선망의 대상이 되었지요. 한편 기방 청풍루에는 최고 인기 기녀 홍매가 있었습니다. 홍매는 먼 고을까지 양반들의 부름을 받고 가마 타고 원정까지 다녔지요. 그녀는 부름을 받고 가는 가마 속에서 늘 지겨워하고 있었습니다. 흥, 오늘도 다 똑같겠지 뭐. 언제나 내 안에서 허우적대는 것들. 정말 내 뼛속까지 울려줄 사내는 없는 거야? 홍매는 어줍잖은 사내들 실력에 지루하고 따분할 뿐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홍매는 부엌에서 여종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통해 순돌이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 정심아님도 알아눕게 만든 사내가 있다더라. 그는 복덩이라지 복덩이 호호. 기생집 여종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듣고 홍매는 관심이 생겼습니다. 정말 그런 사내가 있단 말이야? 그녀는 조용히 순돌이 사는 집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홍매는 한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순돌이의 외딴 초가를 찾아갔지요. 외딴 그의 초가에 도착해 보니 그는 어둠 속에서도 도끼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에서 오묘한 기운이 느껴졌지요. 그대가 순돌인가? 그런디요? 순돌이는 말도 느리고 얼굴도 수줍음이 많아 붉어졌지만 홍매는 첫눈에 알아봤습니다. 그래, 이 남자다. 내가 기다린 진짜 사내. 그렇게 속으로 생각한 홍매는 다짜고짜 순돌의 손을 잡아 끌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뼛속까지 울려주는 진짜 사내를 경험했지요. 그래, 이거였어. 이제야 드디어 내 짝을 찾았군, 호호. 그 후로도 홍매는 순돌의 집을 수시로 찾아가 뼛속 울림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지루하던 삶이 완전 흥분되고 긴장된 삶으로 바뀌었지요. 한편 정씨 부인은 기생 홍매가 순돌의 집을 찾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녀의 질투가 불타올랐지요. 아니 기생년 주제에 감히 내 것을? 정씨 부인은 그날 밤 곧바로 순돌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순돌아, 당장 방으로 들어가자꾸나. 정씨 부인은 다짜고짜 순돌의 팔을 잡아 끌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녀의 묘한 음색의 비명이 집 밖으로 울려 퍼졌지요. 정씨는 이제 혼절하지 않고 순돌에게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때 홍매가 순돌을 찾아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방 안에서 울려 퍼지는 비명을 듣고 홍매는 깜짝 놀라 방문을 벌컥 열고 안으로 들어갔지요. 아니, 지금 이게 무엇하는 짓? 갑작스런 홍매의 등장에 정씨 부인은 깜짝 놀라 허둥지둥 옷으로 앞을 가렸습니다. 넌 누구냐? 그런 내년은 누구냐? 홍매는 정씨 부인의 머리채를 잡고 사정없이 흔들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옷도 입지 못한 채 방바닥에 나뒹굴었지요. 그만들 하시오. 순돌의 말에 두 여인은 머리채를 놓았습니다. 내가 한번 말해보거라. 이 기생 같은 년은 누구더냐? 그건 내가 할 소리. 이 잡부 같은 년은 누구야? 이분은 사또부인 정심아님이시고 이분은 청풍루의 홍매요. 소문으로 서로의 이야기를 들었던 두 사람은 싸움을 멈추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이제 그만 꺼져 죽어라. 그럴 순 없어. 좋은 말로 할 때 부인이 물러나시오. 사또에게 모두 일러 바치기 전에? 아니 지금 내 년이 어따 대고 협박질이냐. 아니, 지금 어따 대고 2년 전년 하는 것이야. 결국 두 사람은 또 머리 끄댕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죽기 살기로 싸웠지요. 그런데 하도 시끄러워 마을 사람들이 그녀들을 관아에 고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관졸들이 달려왔지요. 그런데 관졸들은 사또 부인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니 마님께서 어쩌다. 쉬 조용하거라. 소문나지 않게 조용히 처리하고 사또기에 들어가지 않게 하거라. 그리압죠. 정씨 부인은 부끄러워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관졸들은 황당의 관아로 돌아갔지요. 그리고 관졸들은 사또에게 이를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은 삽시간에 온 마을로 퍼져나갔지요. 결국 소문은 돌고 돌아 사또 귀에도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아니 천한 놈이 감히 내 부인을 건드려. 사또는 부인의 정부가 하찮은 들꾼 순돌이라는 소문에 채통이 무너져 내릴 지경이었지요. 아니 이놈이 내가 조선 팔도 사또 중에 사또인 것을 모른단 말이냐. 어찌 감히 내 부인을. 그런데 사또 귀에 또 하나의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기방 홍매가 그놈과 흠흠 매일 밤 그놈의 초가를 들락거린다는 거였지요. 그 말에 사또의 눈은 또 한 번 불타올랐습니다. 기녀 홍매는 예전에 사또가 탐하려다 실패한 여인이었지요. 그녀의 아름다움에 빠진 사또는 그녀에게 거절당한 채 쓸쓸히 돌아왔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 녀석이 어째 내 주변 여인들을 죄다 탐하는 것이야? 사또는 부인의 일이다 보니 남부끄럽고 창피의 사건으로 다룰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찌해야 할꼬 부인을 잡아다 조사하면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날 게 아닌가? 사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끙끙 앓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각 기생집 청풍루에서는 은밀한 모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명색은 달맞이 모임이라 했지만 실상은 복덩이 순도를 보기 위한 여인들의 은밀한 모임이었지요. 그곳에는 기녀 과부 마님 심지어 타 고을의 부잣집 교수까지 부잣집 여인들이 몰래 찾아왔습니다. 아니 정말 저자의 그 덩치가 그렇게 대단하단 말이오? 아, 그것은 소문일 뿐이고 글쎄 모든 눈으로 한번 봐야 믿을 수 있지 않겠어? 순돌은 홍매에게 이끌려 마지못해 모임에 참석했으나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헌데 그를 본 여인들은 귓속말로 수군거리며 어느새 노래와 춤이 시작되었지요. 그런데 그녀들은 순돌의 손을 잡아 끌며 기이한 장면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순돌이 내 손 잡으시게나? 아니 내가 먼저라니까. 아니 뭔 소리야, 내가 먼저라니까. 아니냐니? 귀부인들은 순돌을 서로 먼저 차지하려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관아에서 사또는 순돌이 부인들과 음탕한 모임을 갖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지요. 사또는 우라통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아니 이놈이 내 부인과 홍매로 성이 차질 않는단 말이냐? 이러다 온 동네 안악들을 탐하고도 남겠구만. 결국 사또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부인의 사건만 쏙 빼놓고 다른 사건들로 순돌을 잡아들이라 명했지요. 죄명은 혼인 빙자 간통죄였습니다. 헌데 그것은 억지로 만든 것이고 이유는 순돌이 그저 자신의 자존심을 짓밟았기 때문이었지요. 사또의 명으로 관졸들은 청풍루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모임이 열리는 방으로 들어갔지요. 갑자기 관졸들이 들이닥치자 모임의 분위기는 일순간에 얼음장처럼 싸늘해졌습니다. 이순돌, 사또의 명으로 너를 체포한다. 그 말에 기생들과 여인들은 술 취한 채 얼굴을 가리고 죄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리고 순돌은 붙잡혀 관아로 끌려갔지요. 순돌은 사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또는 눈을 부라리며 순돌을 바라보았지요. 꾀죄죄하고 촌스런 놈이 자신의 부인과 그 짓을 했다 생각하니 사또는 우라통이 터졌습니다. 내 놈이 이순돌이냐? 그렇소. 내 놈이 뭔 죄를 저지르고 다녔는지 내 놈의 죄를 알렸다. 나는 죄 지은 게 없어. 그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도왔을 뿐이요. 순돌의 말에 사또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였습니다. 아니 이놈이 지금 발뺌을 하는 것이냐? 당장 곤장을 맞아봐야 토소를 할 것이냔 말이다. 분위기가 점점 심각해지자 순돌은 말없이 품속에서 오래된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홍문관에서 내려온 왕실의 인장 조각이 들어있었지요. 아니 어찌 이것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이냐? 그런데 바로 그때 홍매가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사또, 순돌이는 20년 전 사라진 세자 폐하의 핏줄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궁녀셨고 전란통에 성박 외곽으로 보내졌지요. 그 말에 관청은 일순간에 쥐 죽은 듯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사또는 입술을 벌벌 떨었지요. 사또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순돌의 비단 주머니 속 인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훈대군의 금제패였지요. 이는 조선 왕실에서도 왕세자의 직계에게만 하사되는 인장이었습니다. 아니 이것은 사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순돌이 천천히 고개를 들며 말했지요. 나는 본디 정운대군의 서자이고 어머니는 궁중의 궁녀였어. 전란중 어머니는 궁에서 빠져나와 일반 백성 속에서 조용히 살아오셨소이다. 그리고 어머니는 내게 유언처럼 남기셨지요. 나는 하늘이 내린 복덩이라고. 어머니는 태몽에서 거대한 남성의 징표를 받았다 했소.
그리고 그것은 훗날 이 나라 조선을 위해 쓰일 것이라 하셨소이다. 그 당시 조선의 민간설화에 내려오는 미신 같은 전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피를 가진 자, 몸 안에 100가지 기운을 품는다는 말이 있었지요. 그가 있던 자리에는 꽃이 피어나고 여인은 자손을 얻으며 병든 자는 일어난다 하였습니다. 그것은 순돌의 것을 통하여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에게는 아이를 점지한다는 거였지요. 그리고 병자에겐 정기를 주고 마을의 흉한 기운을 밀어내는 신령한 기운을 품고 있다고 믿었지요. 홍매가 처음 그와 합방한 뒤 태를 느꼈고 몸이 허약하던 정씨 부인은 신통하게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신 같은 민간설화에 대한 사실적 증거가 된 셈이었지요. 그러니 사또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또가 당혹해하고 있는 사이 관졸 하나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사또 큰일 났습니다. 왕궁에서 내금이장이 비밀리에 우리 마을에 내려왔다 하옵니다. 아니 내금이장이 무슨 일로 왔단 말이냐? 그거야 알 수는 없지요. 헌데 이순돌의 소문이 왕궁에 들어간 게 아니겠습니까? 순돌이 위험합니다. 그의 존재는 지금의 왕실의 위협이 될 테니까요. 내금이장이 출연했다는 말에 사또는 두려움에 떨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순돌을 넘기느냐? 아니면 그의 능력을 내가 차지하느냐? 그런데 그때 사또 부인 정씨가 달려와 사또에게 무릎 꿇고 말했습니다. 그자는 하늘이 내린 사네요. 그자를 죽게 하면 천벌을 받을 것이요. 그리고 제게 드디어 아이가 생겼소. 그 말에 사또는 경악했습니다. 그는 사내구실을 못해 대가 끊길 판이었지요. 헌데 부인 뱃속의 아이는 왕손의 자식이지만 소문만 내지 않으면 표면상 대를 이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그 아이는 부인의 정부아이였지요. 아이고 이거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 하늘은 어찌하여 내게 이런 시련을 준단 말이요? 그런데 벌써 와 있던 홍매와 기녀 목향도 사또에게 말했습니다. 사또, 이순돌을 내금이장에게 넘기면 절대 아니 되옵니다. 저는 이순돌의 아이를 가졌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뱃속에는 이순돌의 아이가 자라고 있지요. 그 말에 사또는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사또는 기가 찰 노릇이었지요. 한편 궁에서 나온 내금이장은 마을에서 순돌을 찾고 있었습니다. 왕손의 핏줄이 살아있다면 이는 주상전하에게 큰 위협인 것이야. 그 자를 반드시 없애야 한다. 그는 이 집 저 집 다니며 순돌을 찾았지요. 한편 홍매는 사또마저 쓰러지고 불안함이 밀려왔습니다. 안 되겠소. 나라도 순돌을 살려야겠소. 아니 언니 어쩌려고 그러시오? 내금이장이들이 닥치기 전에 마을을 빠져나가야 해. 홍매의 말에 정씨 부인도 거들었습니다. 그게 좋겠소. 제발 이순돌을 지켜주시오. 그리고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라도 내게 사람을 보내주시오. 순돌의 아이를 가진 세 사람은 순돌을 살리기 위해 마음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홍매는 순돌을 데리고 어둠을 틈타 마을을 빠져나갔지요. 멀리 떠나는 순돌의 뒷모습을 보며 정씨 부인과 목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이순돌 그는 더 이상 단순한 들꾼도 기방의 남정네도 아니었지요. 이제 그는 왕손의 피를 지닌 고귀한 사내 중의 사내였습니다. 홍매는 순돌과 함께 며칠을 걷고 걸어 지리산 자락의 깊은 절간 묵향암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정운대군의 옛 스승이 숨겨둔 은신처였지요. 묵향암에 도착하니 노승은 순돌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어서 오시오. 마침내 오셨군요. 노승은 순돌을 기다렸다는 듯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홍매와 순돌은 노승을 따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노승은 오래된 비단문서를 꺼내 펼쳐 보였지요. 예언서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진득하고 우직한 자, 천복을 몸에 두르고 새에 자손을 심으리. 그는 여인에게는 생명을, 땅에는 풍년을, 왕가에는 혼란을 가져오리라. 헛되이 쓰이면 조선이 갈라지고 제대로 쓰이면 천하가 하나 되리라. 순돌은 그저 어리둥절할 뿐이었습니다. 제가 나라를 구한다고요? 저는 그저 장작이나 팰줄 아는 것밖에 없는데. 한편 궁궐의 왕은 순돌의 소식을 듣고 노심초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 정운대군을 시기하여 그 자식과 서자를 몰래 죽이라 명했었지요. 헌데 그 명이 완수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 있었다면 내가 그를 내쳤던 죄, 이제 하늘이 그 죄값을 내게 갚으려 하는구나. 그런데 문제는 왕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세자 또한 순돌이 돌아오면 자신의 지위가 흔들릴 것을 우려했지요. 그런데 또 그 뒤에선 권력을 탐하는 영의정과 조정 대신들이 이미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한편 순돌이 숨어있는 지리산 암자로 정씨와 묵향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홍매가 비밀리에 사람을 보냈었지요. 그리하여 순돌의 아이를 가진 세 여인이 한자리에 모였지요. 노승은 세 여인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오시느라 수고들 많았소. 황혼이 깃든 18번째 만월 속에 하늘이 내린 혈통을 가진 자들이요. 첫째는 땅을 이어 왕통을 잇고 둘째는 백성을 데리고 나라를 밝게 빛낼 것이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푸른 기운으로 대야산을 지킬 것이다. 노승의 말에 세 여인은 동공이 커졌습니다. 아니 그럼 내가 첫 번째인데 내 배 속에 아이가 왕이 된단 말이요? 그럼 스님 내 뱃속에 아이는데 학자라도 된단 말이요? 내 아이는 대하산을 지킨다 하였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요? 세 여인은 배 속의 아이에 대해서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노승은 부인들에게 답하느라 혼이 빠질 지경이었지요. 그리고 세 여인은 순돌을 하늘처럼 떠받들었습니다. 아 가만히 있으시오. 밥은 내가 떠먹여드리리다. 정씨는 식사 때마다 순돌에게 손수 밥을 떠먹여 주었습니다. 어서 이리 오시와요, 서방님. 홍매는 날마다 순돌의 발을 씻겨 주었지요. 어머머 우리 서방님 등 근육이 굳은 것 좀 봐. 목향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순돌의 어깨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그렇게 지리산 암자에서는 가을 겨울이 가고 해가 바뀌었지요. 그리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되자 아이들이 하나둘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정씨가 아이를 낳았고 그 다음에 홍매가 아이를 낳았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향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었지요. 아이들은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금이장이 허겁지겁 암자로 달려왔지요. 갑작스런 내금이장의 등장에 새 여인과 순돌은 잔뜩 겁이 났습니다. 저와 함께 궁으로 가셔야겠습니다. 순돌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나를 궁으로 데려가 죽일 참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궁에는 왕족이 멸족당의 왕실의 유일한 핏줄은 마마뿐이옵니다. 아니 그것이 무슨 말이요? 알아듣게 말해보시오. 얼마 전 궁에 영모 사건이 크게 벌어졌사옵니다. 그 바람에 왕과 세자저하까지 모두 죽었지요. 뿐만 아니라 왕가의 적통마저 모두 죽었사옵니다. 그러니 이 나라 왕위를 이어가실 분은 마마께서 유일한 적통자이시옵니다. 어서 가시어 왕위에 오르시지요. 아니 그것이 정말이요? 혹시 함정은 아니요? 제 목숨을 걸고 사실임을 말씀드리요. 그렇다면 내금이장의 말을 입증할 만한 게 있어? 내금이장은 품속에서 왕의 인장을 꺼냈습니다. 이것이 그 증거요. 그것이 진짜라는 것을 어떻게 믿소? 새 여인이 불안해하자 옆에서 듣고 있던 노승이 말했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음이요. 예언서에 나와 있듯이 이건 하늘의 뜻이옵니다. 그러니 염려 말고 내금이장을 따라가시옵소서. 그리하여 순돌과 새 여인은 궁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순돌의 첫째 정씨의 아들이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순돌은 아들이 성장할 때까지 수렴청정을 하였지요. 그리고 새 여인은 왕을 보필하며 궁에서 살았습니다. 순돌 대원군 오늘 밤 주안상을 봐놓고 기다리고 있겠사옵니다. 아니 언니 무슨 소리여? 오늘 순서는 바로 나요. 그러니 순돌대원군 오늘 밤은 내 처소로 오셔야 해요. 아니 언니들만 순돌 대원군을 차지할 것이요. 나도 사람이요 여인이란 말입니다. 아이 서방님, 오늘은 제 처소로 오실 것이지요. 훗날 어린 왕은 성장하여 성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대학자가 되어 수많은 인재를 키워냈지요. 그리고 셋째는 깨달음을 얻어 많은 중생을 깨우치는 대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돌은 첫째가 성인이 되어 성군이 되자 궁을 나와 지리산의 터를 잡았지요. 그리고 새 여인과 함께 평생을 행복하게 살았다는 재밌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니 내 꼴이 이게 뭐냔 말이다. 눈뜨고 부인을 빼앗기고 명색이 사또 체면이 말이 아니구나. 우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그러니 다음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